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80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A. 이제, 포졸란, 감수제 등이 있다. 2.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등을 넣어 성질을 개선한 아스팔트는 고무화 아스팔트이다. 3.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험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이다. 4. 암석이 풍화된 후 물, 중력, 바람, 빙하 등에 의해 다른 장소로 운반되어 쌓인 흙은 퇴적토이다. 5. 도로나 활주로 등의 포장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노상토의 강도, 압축성, 팽창성 등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은 12R 시험이다. 6. 알루미늄 또는 아연 가루와 같은 혼화제는 콘크리트 속에 아주 작은 기포를 발생시킨다. 7. 흙의 밀도 시험에서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은 흙에 내포된 공기이다. 8. 천연 아스팔트로서 토사 같은 것을 함유하지 않고 성질과 용도가 불론 아스팔트와 같은 것은 아스팔타이트이다. 9. 사질토는 느슨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또는 촘촘한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매우 달라진다. 이러한 상태를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상대 밀도이다. 10.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을 할 때 슬럼프 콘에 시료를 채우고 벗길 때까지의 전 작업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골재 단위 무게 측정 시험 시 충격을 이용하는 경우 용기 한쪽을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높이는 약 5cm이다. 12. 흙의 연경도에서 소성한계와 액성한계 사이에 있는 흙은 소성 상태에 있다. 13. 흙의 입도 분석 시험에서 입자 지름이 고른 흙의 균등 계수의 값은 1에 가깝다. 14. 시멘트 모르타르의 인장 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모르타르 만들기에서 시멘트와 표준 모래의 무게비는 1대 3이다. 15. 연소점은 인하점 측정 후 다시 가열을 계속하여 시료가 적어도 5초 동안 연소를 계속한 최저 온도를 말한다. 16. 사질토 집안에서 유출 수량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모래가 분출되는 현상을 분사현상이라고 한다. 17. 안밀에서 선행 안밀하중이란 과거에 받았던 최대 안밀하중이다. 18. 스토크스의 법칙에 의하여 흙 입자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은 층강 분석법이다. 19. 불연속 짧은 강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혼입하여 인장 강도, 균열 저항성, 인성 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는 섬유 보강 콘크리트이다. 20.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주성분으로 하여 이것을 여러 가지의 고체에 흡수시킨 폭약은 다이너마이트이다. 21.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법은 베일 시험이다. 22. 시멘트의 수하열을 적게 하고 조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가 크고 최적의 변화가 적어 댐 축조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이다. 23. 재료가 일정한 하중 아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크리프이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이며 보통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배합 강도이다. 25.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의 어렵고 쉬운 정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워커빌리티라고 한다. 26. 폭약 중 뇌산수은, 질환압 등과 같이 점화만으로도 쉽게 폭발하여 그 폭발에 의해서 인접하는 다른 화약류의 폭발을 유발하는 것은 기폭약이다. 27. 구조물의 하중을 굳은 집안에 전달하기 위하여 수직공을 굴착하여 그 속에 현장 콘크리트를 채운 기초는 피어 기초이다. 28.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에는 저울, 건조기, 철망대 등이 있다. 29.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미세한 물질은 레이턴스이다. 30. 실리카질의 가루이며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고 수밀성과 내구성을 크게 하는 혼화제는 포졸란이다. 31.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스팔트의 컨시스턴시를 침해 관입 저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성질은 침입도이다. 32.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3. 소성한계는 반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최대 함수비이다. 34. 사질토의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상대 밀도이다. 35.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하는 시험에는 주수법과 무주수법이 있다. 36. 반죽된 흙의 함수비를 달리하여 각 함수비에 대한 황동 접시의 낙하 횟수와의 관계를 반대수 모는 종이의 직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유동곡선이다. 37. 봉 다지기에 의한 골재의 단위용적 질량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다진 봉의 지름은 16mm이다. 38.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풍화하기 쉽다. 39. 시멘트의 응결을 상당히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홈어 붙이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라우트 등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급결제이다. 40. 흙의 밀도 시험에서 피크노미터의 시료와 증류수를 채우고 끓일 때 일반적인 흙의 경우 10분 이상 끓여야 한다. 41.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는 것에는 레이크 아스팔트, 록 아스팔트, 샌드 아스팔트 등이 있다. 42. 입경 가적 곡선에서 유효 입경이라 함은 가적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입경을 의미한다. 43. 석재를 모양에 따라 분류할 때 두께가 15c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은 판석이다. 44. 콘크리트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 결합 제비이다. 45. 공기량 측정법에 속하는 것에는 무게법, 공기실 압력법, 부피법 등이 있다. 46. 조암 광물의 조성 상태에 의해서 생기는 암석 조직상의 그물 성리라고 한다. 47. 유분이 지표의 낮은 곳에 괴어 생긴 것으로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아스팔트는 레이크 아스팔트이다. 48.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에는 플로 테스트, 슬럼프 테스트, 캘리불 관입 시험 등이 있다. 49. 흙의 함수비 시험에서 데시케이터 안에 넣는 제습제는 염화칼슘이다. 50.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도중에 부피를 늘어나게 하여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막아주는 혼화제는 팽창제이다. 51. 분말로 된 흑색 화약을 실이나 종이로 감아 도료를 사용하여 방수시킨 줄로서 열관을 점화시키기 위한 것을 도화선이라고 한다. 52. 콘크리트 속에 많은 거품을 일으켜 부재의 경량화나 단열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제는 기포제이다. 53.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최소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4. 외력을 받아서 변형된 재료가 외력을 제거해도 원형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그대로 있는 성질은 소성이다. 55. 어느 흙의 자연 함수비가 그 흙의 액성 한계보다 높다면 그 흙의 상태는 액성 상태에 있다. 56. 금이나 납 등을 두드릴 때 얇게 펴지는 것과 같은 성질을 전성이라고 한다. 57. 역청 재료의 연화점을 알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한구법이다. 58.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을 구하는 경우에 응용되는 법칙은 보일의 법칙이다. 59. 통일 분류법에 사용되는 기호 중 실트를 나타내는 제1문자는 M이다. 60. 원목이나 제재한 목재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쌓아두어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은 공기건조법이다. 61.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에서 침입도의 단위는 0.1mm이다. 62. 모래치환법에 의한 현장 흙의 단위 무게 시험에서 표준 모래는 시험 구멍의 부피를 구하기 위하여 쓰인다. 63.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 이하인 경우 적용한다. 64. 흙의 비중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기구에는 피크노미터, 항온수조, 데시케이터 등이 있다. 65. 골재의 함수 상태에 있어서 공기 중 건조 상태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되는 물의 양은 유효 흡수량이다. 66.
신도 시험으로 파악하는 아스팔트의 성질은 연성이다. 67. 최적 함수비는 최대 건조 단위 무게가 얻어지는 함수비이다. 68. 콘크리트를 친 후 시멘트와 골재알이 침하하면서 물이 올라와 콘크리트의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은 블리딩이다. 69. 흙 속에 강득수가 동결되어 얼음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표면이 떠오르는 현상은 동상현상이다. 70. 비교적 연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당한 휘발성 용제를 가하여 일시적으로 점도를 저하시켜 유동성을 좋게 한 것은 컵백 아스팔트이다. 71. 흙의 비중 시험에서 비중병에 시료와 증류수를 넣고 10분 이상 끓이는 이유는 흙 입자 속에 있는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72. 자연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와 흐트러진 시료로 다시 공시체를 만든 대비비만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와의 비는 예민비이다. 73. 다이너마이트의 종류 중 파괴력이 가장 강하고 수중에서도 폭발하는 것은 교질 다이너마이트이다. 74.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서 일정한 에너지의 타격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어 그 타격으로 생기는 반발력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판정하는 방법은 표면 경도 방법이다. 7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와 현장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시험은 안정도 시험이다. 76. 시멘트가 응결할 때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콘크리트 속에 아주 작은 기포가 생기게 하는 혼화제는 발포제이다. 77. 원유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아스팔트로 토목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불론 아스팔트이다. 78.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에 해당되는 것에는 표준체, 체진동기, 시료 분취기 등이 있다. 79. 슬럼프 시험의 주목적은 반죽 질기의 측정이다. 80. 느슨한 상태의 흙의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전압, 충격, 진동 등의 하중을 가하여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작업은 다짐이다. 자, 여러분들 윤생과 함께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이며 과거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